원래의 자신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 사상가 파커 파머의 말이죠. 네, 그렇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자료 교육자의 전환 과정 10장을 통해서요. 이 교육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가르침을 찾아가는지 그 심층적인 과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바로 그 진정한 교사, 그러니까 authentic teacher라고 하죠. 그걸로 거듭나는 그 여정에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 교육자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어떻게 깊은 성찰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지 그걸 탐구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교육자 이야기이긴 한데 듣다 보면 우리 모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장하면서 진짜 나는 뭘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하죠. 여기서 다루는 뭐 자기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어떤 가정들 그런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 또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 같은 것들이 당신의 일과 삶에도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이랑 자아를 통합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들을 짚어보는 거죠. 교육자로서 자기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자기 인식을 좀 명확히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는 역시 자기 인식이겠네요. 그렇죠. 시작은 거기서부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자들이 나는 어떤 교육자지? 이걸 깊이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중요성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정확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현실인데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진정한 가르침, 그러니까 전환학습이라고 부르는 단순히 지식만 더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네네. 관점의 변화. 그게 바로 이 자기인식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해요. 왜냐면 자신을 모르면 변화의 방향도 잡기 어렵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렌즈로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라고 제안합니다. 첫째가 심리학적 렌즈인데요. 예를 들면 나를 설명하는 단어 10개는 뭘까? 또는 내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내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질문들이죠. 아,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사회 언어학적 렌즈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이제 좀 더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데요. 우리 사회는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든지 미디어는 교사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회적 맥락 속의 나를 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이 인식론적 렌즈.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지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가르침에 대한 내 지식은 다 어디서 왔을까? 교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이유는 뭐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지식과 신념 체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바로 숨겨진 가정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가정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사실 스스로는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네, 자료의 저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비유했던 게 기억나네요. 맑은 물 아래 보이는 다양한 색의 바위, 뭐 이런 거였죠. 그걸 통해 투명성, 유연성, 개별성 같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혼자서는 보기 힘드니까 때로는 거울이 되어줄 동료가 필요하고요. 혹은 그 파커 파머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마주하기 좀 어려운 내면의 문제들은 뭐랄까, 시나 이야기, 음악, 미술 같은 제3의 대상을 통해서 탐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대상이요? 네, 이게 중요한 통찰인데 때로는 직접적인 분석보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더 안전하고 또 깊은 성찰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신의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단순히 뭘 했나, 내용, 이걸 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지, 과정, 더 나아가서 왜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전제, 이렇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대화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혼자 일하기 쉬운 교육자들이 동료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성찰을 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통찰이 나와요. 파머의 신뢰의 원이 아시죠? 거기서 강조하듯이 대화의 목표가 상대를 고치거나 조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언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네, 해결책을 막 던져주는 대신에요. 상대방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좀 안전한 공간에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 외부의 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찾도록 돕는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성찰과 진솔한 대화의 과정이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개성화요? 네, 사회가 기대하는 교사라는 역할 가면,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진정한 자기, 셀프로서의 교사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인 셈이죠. 아, 페르소나와 셀프, 가면과 진짜 얼굴.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진정한 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답게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런 발달 패턴 같은 게 나타난다고 하죠. 네, 그 크렌틀과 카르세타 연구를 보면요. 진정성 있는 교사로 성장하면서 자기 인식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이해, 관계 맺는 방식, 또 맥락을 보는 시야, 성찰 능력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좀 규칙 기반이었다가 점차 더 복잡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해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결국 교육자의 성장이란 건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서는 거네요. 깊은 자기 성찰과 또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런 전환의 여정이다. 네, 맞습니다. 기계적인 반복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왜? 라고 묻게 되는 과정이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원래의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군요. 그렇죠. 이 개성화 과정,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비단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 속에서 원래 나는 누굴까? 내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재 당신의 전문 분야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당신만의 진정한 자아, 셀프를 찾아가는 여정에 어느 지점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어떤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당신만의 제3의 대상, 예를 들면 예술작품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이야기 혹은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